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서방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련 시기 이후 유례없이 수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으며 러시아의 전술대대는 우크라이나로 투입되어 해당 지역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방에서 제기되어 러시아 당국을 긴장시키는 국면이 연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전면 부인하며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에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2년 소련 해체 이후 나토와 미국은 더 이상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약속을 어긴 건 나토와 미국이고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하는 쪽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라며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돌린 것입니다. 지난 23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직접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푸틴은 나토가 5차례 확장을 계속하여 5번이나 러시아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국경에 접근했는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우리 문간에 미사일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 인근 국경에 로켓을 둔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죠. 이렇듯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군사행동을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초 1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의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요.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빠르면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장갑, 포병 및 장비와 함께 100개의 대대급 전술 그룹의 광범위한 이동이 포함된다고 전했고 공개된 러시아 국경 근처 위성 사진과 비밀 문서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국경 지역 4곳에서 집결했으며 현재 새로 도입한 탱크와 포병이 50개의 전투 전술 그룹을 배치한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나토도 물러서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인접 지역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는데요. 독일 매체는 지난 22일 나토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4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나토가 러시아의 움직임에 맞서 처음으로 취한 구체적 군사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능할까요?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부터 무리하게 철군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대놓고 대군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듯이 러시아가 이번 아프간 사태로 인해 미국의 개입 의지가 낮다고 판단하여 이에 맞춰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공표한 상황이고 경제제재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중국의 양면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역시 차이잉원 집권 이후 양안관계 악화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춰 대만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조율을 하여 군사행동을 개시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2개의 핵보유국, 초음속 탄도미사일 보유국, 고도의 사이버전 능력 보유국과의 양면 전쟁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방의 외교 안보 매체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역할 또한 일정 부분 요구될 것인데 그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억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국과 동맹 우방국을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워싱턴 청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동맹 관계를 강화해왔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처음으로 초대한 나라로 한국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한국과의 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EU의 데이터들이 한국에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EU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국내로 이전하는 데 있어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고 관계자들은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께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방이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는 등 러시아의 무시를 요구하고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푸틴은 결국 극대노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어이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를 막으면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이 러시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가 동진정책 확대를 중단하기를 거부할 경우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 연설에서 서방 동료들의 명백히 공격적인 노선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적절한 군사 기술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비우호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자국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어떤 대응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푸틴의 언급은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이 러시아가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를 비롯한 미국의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푸틴은 군사 옵션은 절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는 절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그러한 전개 국면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제들을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이라도 러시아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미국 및 나토와 러시아는 냉전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익을 위해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